앞에서 임 원장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이게 디스크냐 디스크냐 아니냐 지금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어떤 뭐 허리 디스크든 뭐 경추 디스크든 거기에 대해서 뭐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경의 마비 증상들, 예. 그리고 통증이 정말 어떤 참을 수 없을 정도 아주 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상들이 겹쳤었을 때는 어떤 이제 저희가 말한 MRI든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불편한 증상들만 있었을 때는 그냥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 보존적인 치료에는 앞에서 임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침이라든지 온열 치료, 뭐 부항이라든지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머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조바심을 조금 가지지 마시고 뭐 치료를 조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하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치료하면서 있어서 무리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날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외부 찬기운에 많이 노출이 되면 당연히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통증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조금 온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병원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염증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어르신이라서 그렇게 많이 드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흡연을 하신다면 당연히 당분간은 조금 이제 담배도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중에서는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과하게 많이 섭취했었을 때는 이렇게 몸속에 있는 염증들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과도한 당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받는다 생각하시면 어쨌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은 많이 호전될 수 있으니까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꾸준히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두통이 잦을 때는 뭐 이렇게 한 주 걸러뛰고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두통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그 날을 대략 한 열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럼 이렇게 조금 두통으로 고생하신 지는 그래도 최소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뭐 한 6개월 이상 됐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 2개월 됐다, 아니면 거의 1년 이상 꽤 오래 됐다?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춘기든 아니면 뭐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초등학생 때도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서 좀 고생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이후에 생기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그게 심해졌고 어렸을 네.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러진 않았었고요. 네. 네, 지금 체형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살집이 있는 체형인지 아니면 좀 마른 체형인지 아니면 거의 이제 보통한 이제 평균적인 체형인지 체형은 좀 어때요? 그냥 평균이에요. 아, 평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잘 먹고 그러니까 식욕이라든지 소화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 거는 잘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변이나 소변 이런 것도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대변 약간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좀 많이 좀 변이 무르다든지 아니면 변비와 이렇게 무름변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대변이나 소변은 좀 어떤가요? 그런 거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머리가 아플 때 조금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좀 토할 것 같다든지 뭔가 이런 소화기 쪽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머리에만 국한이 돼 있나요? 머리가 아프면 네. 일단 미간 사이도 너무 아프고 네. 속이 되게 안 좋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는 알레르기 증상들, 그러니까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이런 알러지 질환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비염은 조금 있어요. 비염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청자님의 대략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했었을 때 현재 네. 시청자님께서는 약간 저희가 말하는 소화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통을 만성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의학 교과서에 만성 두통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약물 남용통을 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직 시청자님은 젊으셔서 막 이렇게 여러 약들을 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뭐 감기든 아니면 여러 가지 통증들 때문에 이런 약 그러니까 이제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드시거나 그런 제도는 없으세요? 근데 그런 거는 네, 없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이제 뭐 약물 남용성 두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몸에서 몸이 어떤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 한의학 치료는 되게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기혈이 흘러가는 걸 경락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기혈 순환들이 원활히 잘 되는 게 결국 치료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을 제가 치료를 하게 된다면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기 쪽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위쪽은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발 아래쪽은 따뜻하게 이걸 가장 그래서 기혈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잘못된 이런 생활 습관들이 그런 기혈 순환들을 깨버리면 그게 이제 조금씩 누적이 되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이런 증상이나 병이 발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누구나 뭐 스트레스는 다 받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두통 때문에 많이 불편할 정도면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이 됐든 다른 부분들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치료에는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먹는 음식들도 좀 가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찬 음식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여성분이라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찬 걸 좀 즐겨 먹나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겨 드시나요? 어떤가요? 찬 거는 잘 안 먹고 매운 건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찬 거는 해로운 거니까 안 드시니까 다행히 뭐 계속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당분간은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말하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싱겁게 드시고 너무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혹시나 한의원 가셔가지고 어떤 체형적인 밸런스가 깨어져 있다면 추나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을 조금 전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원장 선생님이 당신한테는 어떤 한약이든 뭐 침이나 뜸이든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제가 앞에도 얘기드린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뭐 침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먹는 음식들을 가리시면 지금 있는 두통들은 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일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예, 예. 지금 저린 증상이 팔 저린 전체적으로 증상은 한 네. 일주일 됐고요. 네네. 팔이 아픈 거는 한 1개월 넘어요. 좀 오래됐어요. 통증 자체는 1개월이 넘으셨고 그리고 예, 일주일 예. 전부터 저린 증상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 요새 최근에 저려요. 네, 지금 저린 증상이 팔 네. 전체적으로 나타나시나요? 아니면은 뭐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뭐 나타나시나요? 어깨서부터 손끝까지 나타나요. 네, 계속 이게 내 저려요. 그냥 꾸준하게 저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리시고 특정 예. 동작을 하셨을 때 더 저린 동작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좀 저린 걸 느끼고, 더 많이 느끼고,
앉아 뭐를 있으실 딴 거 때 하면 이제 딴 데 정신을 집중하면은 그거하고 그러고 그게 손이 좀 또 싸늘해요. 싸늘하시고 예. 지금 증상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예. 싸늘하신 것도 뭔가 혈관이 압박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린 것도 신경이 압박된 증상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흉곽 출구 증후군 외에도 어찌 됐던 간에 목에서부터 현재 어깨 정도 레벨에서 어딘가 혈관과 신경이 압박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압박된 신경의 원인이 대부분은 뭐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의 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어떤 교통사고 등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든지 혹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원인들을 해소하는 방식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외상으로 인한 거나 선천적 기형이라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겠지만 현재는 한 달 정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하셨으니까 그런 원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경을 재생시키는 약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실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도 기존의 자세적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재발될 수 있으니까요. 추나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몸 컨디션 자체를 개선시키고 전반적인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증상들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서 이 저린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게 어디가 됐든 간에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 앞서 언급해 주신 다른 질환 외에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나온 쇄골화 덕맥, 정맥 그리고 상완 신경총이 이 흉곽하 공간에서 압박이 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상 중에는 크게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통증, 저림 이런 게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과 유사하고요. 그 외에도 혈관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부종이나 청색증 그리고 이제 사지의 무력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이학적 검사 그러니까 목을 신전시키고 그다음에 회전시키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척골신경이 초당 75m 이하로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졌을 때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확진이 되신다고 한다면 침 치료를 통해서 사각근이나 다른 증상 근육의 단축을 해소하고 약침이라든지 한약을 통해서도 신경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전화 잠깐 연결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1주, 2주 정도 되셨던 걸로 보이고 또 이제 아픈 거 자체는 1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거 증상만으로 디스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디스크 증상에서도 손이 싸늘해지거나 약간 저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는 있으나 디스크가 진행이 이렇게 급격히 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 경과상으로도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육군의 문제에 의해서 많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혈관 문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혈관 혈전염이라든가 혈액순환 부전에 의해서 근육 자체에 혈액 공급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근육 자체가 이 영향증이 생겨서요 위축되거나 단축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계실 때도 좀 통증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하신 자세가 만약에 이제 손을 드셨을 때 좀 편하신 자세가 있다면 이제 소원근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소흉근 쪽에서는 손을 들면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요. 사각근 같은 경우는 손을 들면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해지시는 자세가 특정 자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일단 이학적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이 보존적인 치료요법으로 충분히 좀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디스크를 의심하시거나 추후에 카드로서 이제 그 MRI나 CT 같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스크 자체는 그렇게 급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단순간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처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침 치료, 약침 치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나 치료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말하신 좋을 것 것처럼 같습니다.
이 환자분 지금 증상만으로는 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자다가 이불을 당기기만 해도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어깨에 문제가 없으시고 당기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깨 쪽에 회전근개의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석회성 건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엘보 관절, 뭐 테니스나 골프 엘보 같은 관절 질환에서도 이렇게 당기기만 해도 저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팔의 어떤 새끼손가락 쪽으로 좀 아프신지 엄지손가락 쪽으로 아프신지 부위에 따라서도 또 그 병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화 통화로 상담을 좀 더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병원에서 일단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은 필요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한 전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평소에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으셨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에 따라서 악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현재 이 혈압이라든가 또 이제 당, 고지혈증 같은 혈액 검사 같은 것들도 조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안녕하세요, 같습니다. 시장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구내염이 되게 자주 있으세요. 네. 네, 혹시 평소에 음주나 흡연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음주는 한 달에 한 2번. 한 달에 두세 번. 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식욕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좀 부족하신 편인가요? 식욕은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식욕은 보통이세요. 그 평소에 그러면 그 소화가 좀 안 되시는 느낌이 있거나 속이 좀 메스껍거나 쓰린 느낌 같은 건 있으셨나요? 네네. 어떤 게 있으셨어요? 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이 더부룩한 게 조금 있는데. 더부룩하고요. 양치질 하거나 할 때 혹시 구역질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조금. 위에서 혹시 쓴물 같은 게 좀 올라오시거나 좀 쓰라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셨었어요? 약간 쓰라림이 있었어요. 쓰라린 게 있으셨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소화가 좀 안 되시거나 위가 좀 안 좋으셨던 편이세요?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니었는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구내염이 좀 심해지시게 된데 좀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최근 일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일이 좀 늘어나셨어요? 야근을 네, 많이 조금 하셨나요? 잠도 못 자고 약간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셨군요. 그리고 혹시 감기나 비염이나 코 막힘 같은 증상들이 평소에 있으신가요? 네, 비염. 비염이 있으세요? 네. 비염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그러면 대학 지금 한 5, 6년,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4, 네네. 5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이제 상담을 진행을 좀 해보니까 물론 이제 대변이나 설사나 뭐 그 소변 같은 부분들도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대강 지금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도 소화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고 또 그리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수면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일로 인해서 치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꼭 한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양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이 그 이제 과잉 활동 상태가 되거나 과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방에서는 이것을 위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이제 속에서 신물이 나거나 아니면 좀 입냄새가 좀 자가적으로 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속이 메스껍고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셨었잖아요, 그동안.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비염 같은 코막힌 증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심박수가 많이 이게 뛰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장과 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게 돼요. 이 폐에서 이 발생한 열들을 날려주는 거 굴뚝이 바로 이 코거든요. 근데 코가 기본적으로 많이 막혀 있으시고 거기다가 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충전, 좀 주무실 수 있는 수면 시간이 충분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 현상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1차 방어막을 담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점막이에요. 이제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또 입 안에 있는 이런 점막들, 이렇게 양치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이런 좀 이게 그 매끌매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막 형태로 돼 있는 1차 방어막인데, 물리적인 방어막 자체에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수면도 부족하고 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면역력이 한층 한층 내려오시면서 결국에 이렇게 구내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신 걸로 보이세요. 이 구내에는 항상 상제하는 상제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물리적인 그 방어력이나 면역력이 충분할 때는 구내염 같은 증상이 잘 발현이 안 되고요. 이제 그 뭐 양치 같은 걸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너무 저하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센 균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면역력 자체가 너무 저하가 돼서 소위 말해서 낮아진 문턱 넘어서 자꾸 이렇게 감염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필요하신 거는 수면,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많이 필요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그 저하가 어떤 그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그 30분 정도 반신욕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시고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매운 거, 짠 거, 밀가루 음식 같은 소화가 안 되고 위장 자체를 굉장히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일단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병원을 가서 검사를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가 원인인지 좀 파악하기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팔부터 손가락까지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불을 당기지 못할 정도로 그 심하게 저린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신경근 병증으로 보입니다. 신경근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돼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골격이 생겨서 그러한 것들이 또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신경을 따라서 자극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관통이라고 해서 뭐 얼굴이라든지 심하면은 턱 주위 아니면은 뭐 어깨 그런 데 쪽에서 그 견갑골 내측 부분 그런 데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따끔따끔따끔하는 그런 좀 이상한 감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신경이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골격으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젊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골격 같은 그런 것이 압박해서 생기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병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디스크인지 디스크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펄링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방법은 일단 목을 지금 왼쪽이 아프다고 저린다고 하셨으니까 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저리거나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로만 해서 증상이 안 나타날 때는 좀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셔갖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위에서 내려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져서 그 압력이 가해진 것이 다시 신경근을 또 압박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디스크의 증상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문제를 보고 조금 치료법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양방병원에 가서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니까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디스크가 됐든 디스크가 아니든 아니면은 어떤 기혈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림이든지 간에 일단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침 치료 같은 경우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압박되어 있는 그런 간격 같은 경우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줘서 그 압박을 좀 약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약침 같은 경우가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오시면은 침치료를 해보다가 침치료로 큰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약침을 같이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좋아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열용법이라든지 뜸치료라든지 그런 좋은 요법이 많으니까 많이 한온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나요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추나요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경골추나라고 하는 게 있고 경근추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의사 선생님분이 나와갖고 목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교정하면서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면 뼈 맞춰준다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거를 정골추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경추 같은 데가 퇴행성이 돼가고 골격이 많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골격이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정골추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가볍게 근육 같은 거를 풀어드려서 이 압박되어 있는 걸 이완시키는 경근추나 위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내원하셔서 치료 받기를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뇌경색을 2년 전에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지금 그러면 혹시 팔다리 중에서 마비가 되신 곳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네네. 팔이 계속 이렇게 저려가지고 네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 자기가 이렇게 손을 걸고요. 이게 주물르시고 막 그러시는가 봐요. 네, 팔하고 다리까지는 안 그러신데 네네. 다 발끝이하고 네네. 발가락 끝하고요. 발가락 끝이랑 이렇게 그리고 왼쪽을 다 저리다고 그래요. 왼쪽 팔다리가 다 저리시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옆구리까지도 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동작하는데 뭐 큰 지장이 있으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고요. 다 네. 움직이시고 딱 끌어다니시는데 저려서 못 견디시겠대요. 네. 지금 혹시 뭐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런 증상 같은 경우는 없으신가요, 평상시에? 네, 그런 것도 없고요. 약을 네. 먹고 있어요. 네. 혹시 식사는 잘 하셨어요? 식사도 잘해요. 네, 소화도 잘 시키시고요. 예? 소화도 잘 시키고요. 네. 네. 대변 소변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도 뭐 별거 네, 없는 그런 것 일은 같아요. 없으시고요. 네. 혹시 아버님이 좀 뚱뚱하신 편이신가요? 마르신 편이신가요? 요새는 움직이시질 않으시니까 좀 뚱뚱한 좀 편이고요. 뚱뚱해지셨어요? 네. 원래는 조금 마르신 편이셨나요? 예, 그냥 보통 정도요. 보통 정도에서? 네. 네. 혹시 식사량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적게 드시나요? 예, 식사량도 좋아요. 식사량도 한 공기는 다 드시고요? 예, 그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먹고 싶을 때만 조금씩 들고 조금씩 드시죠. 식사량이 활동을 조금- 안 하시니까. 예. 방 안에만 계시니까 추우니까. 네, 식사량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네, 예. 그러니까 운동량도 많이 없으시겠고요. 네. 뭐 잠 같은 거는 잘 주무시고 그러세요? 네, 잠은 이렇게, 뭐 집에 계시니까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무시니까 네, 잠은 그냥 그런 대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활동하는데도 뭐 그렇게 큰 불편 없으시니까. 네. 네. 근데 움직이지를 않으시려고 그렇죠. 그래요. 저리니까. 네, 일단은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것들 장애가 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뇌경색 형태로 오신 걸로 보이시는데, 네. 예, 그러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네, 원래 갖고 있던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지금 아버님이 운동도 안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운동을 좀 해야 하고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시는데 안 하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좋았던 것들이 더 떨어지니까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운동은 안 하시면요? 예,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운동을 네. 안 하시면은 우리가 약간 땀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혈이 잘 순환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운동할 때. 네. 근데 이제 가만히만 집에만 계시면 누워 계시면은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일즉 기체라고 해갖고 게을러지면 기가 순환이 안 되고 막힌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되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위장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또 혈액순환 네. 장애가 또 더 오고 막 그렇게 약간 악순환 형태로 가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활동을 좀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셨으니까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좀 그 가까운 한의원 가셔갖고 한번 네. 진맥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기운이 부족한지 네. 아니면은 조금 혈액 자체가 좀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생겼는지를 좀 판단하셔갖고요. 네. 네, 거기에 맞게 조금 한약도 좀 드시고요. 기가 네. 부족하면은 기를 보하는 약도 좀 드시고 그리고 네. 혈이 부족하면은 혈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도 좀 네. 복용하시면서 좀 네. 침 치료 받고 그러시면은 뭐 지금 팔다리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예, 이거는 걸려서 못 건디기 그래서 저희는 저기 병원에서요 침 같은 거 말씀하고 한방으로 못 가게 해서 안 예, 가봤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예. 한방 쪽으로도 가서 침도 좀 맞고 좀 했으면은 약도 좀 먹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네. 지금 근데 그러니까- 문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한방 양방 쪽으로 선생님들이 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예, 좀 한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중풍 후유증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네.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한방 치료가 더 좋다는 거를. 네. 예, 그러니까 한방 치료가 그 한의원 가셔갖고 침 치료 네. 막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는 지금 옛날에 그 예전에 한의사들도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양방 의사들이 한의학을 배워서 직접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예, 한의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때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 받으셨으면은 저도 이제 네. 아버님처럼 네. 중풍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예, 근데 그 저린 거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잘 치료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마비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한의원에 오실 때는 마비가 된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걸 좀 원활하게 해주는 거지 회복시키는 건 힘드신데 그러니까 아버님처럼 단순하게 그 절인 정도시면은 침치료나 뭐 한약 복용하시면 금방 치료되세요. 그러니까 네. 한번 찾아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